내 얼굴 한번 보고 그림 보고 성적 보고 내 얼굴 보고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 놀랬나? 내가 너무 잘 그려가지고. 근데 그때 그 팔슨스 교수 선생님이 나한테 한 질문을 내가 지금도 기억해요. Where is your expression? 그러는 거예요. 네 감정은 어딨니? 저는 근데 너무 이과 학생이고 그런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이라 감정이 어딨냐니 저건 또 무슨 소리일까? 그림에 무슨 감정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we are not a technical drawing school. 그게 뭐냐면 테크닉을 가르치는 스쿨이 아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네가 이거 똑같이 베껴가지고 네 얼굴을 똑같이 그릴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아니고 우리는 이런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너의 이런 기술력이나 이런 손으로 잘 그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감정 표현을 한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네 감정이 안 나타나 있다. 네 지금. 근데 제가 그때 너무너무 좌절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 학교를 그렇게 해서 붙었으면 팔슨스가 뭐 그런 명문의 팔슨스겠어요? 그런데 미국이 굉장히 이런 교육 시스템은 선진국이라는 게 뭐냐면 그때 저를 붙였어도 웃기는 얘기고 그냥 뭐 떨어졌으면 내가 실력이 없다 생각하고 저는 지금 이 길이 안 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교수님들이 저한테 그러나 내 열정이 너무 가상한 거예요. 도저히 이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그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학교를 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면 얘는 뭔가 다른 아이다. 그런 점수를 주면서 2과목을 듣게 해주겠다. 이번 학기에. 그래서 2과목을 B 이상 들으면 합격. 근데 B를 못 듣고 C 들으면 너는 불합격. 그러니까 이제 컨디셔널 어드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 대학은. 그러니까 조건부 어드미션. 그래서 제가 그 2과목을 듣는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노력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 것들은 항상 도움이 나중에 돼요. 그래서 노력했던 것들이 도움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프리메드를 하면서 해부도를 그리면 해부도는 손이 좋아야지 않고 눈이 좋아야 돼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손으로 잘 그릴 수 있어도 이 세포의 핵의 사이즈가 이 그림 전체적인 비율,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림을 잘 그리는 의사들이 수술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의사는 감이나 눈이 정확해야 돼요. 왜냐면 같은 환자인데도 여기 목이 같은 갑상선인데도 수많은 사례를 봤을 때 이 여자의 목이 요 정도 됐을 때가 조금 더 위험할 때고 사진으로 봤을 때 초음파로 봤을 때 아무 문제 없지만 사실 육안으로 여기가 문제가 있다면 그 뒤에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예민한 관찰을 하는 의사가 훌륭한 의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해부도를 그릴 때 제가 너무 잘 그린다는 평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해부도를 그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해부도를 잘 그린 게 제가 이제 2과목이 그 라이프 드로잉이라고 누드 드로잉을 들었는데 그 누드 드로잉을 그릴 때 해부도가 엄청난 도움이 돼요. 왜냐면 뼈, 위, 간 이게 이제 그 위치를 내가 정확히 알고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명암을 너무 잘 넣는 거예요. 명암이라는 건 왜냐면 그냥 이렇게 육안으로 볼 때 그 정도의 명암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가 이게 도움이 될 줄 몰랐다 이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팔슨스를 들어갔는데 제가 이 사업하는 거 얘기하느냐고 이렇게 오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딱 팔슨스를 갔을 때 딱 들어갔더니 그때 이제 유학 자유화가 됐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때 이제 4학년 나이였어요. 제가 이제 4학년에 트랜스포를 했으니까. 그때 대학교 1학년으로 들어온 애들이 오리지널리 이신우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한 10년 전까지 진태옥 선생님이라고는 들어보셨나요? 지춘이, 진태옥 이런 우리나라 패션 디자이너 선생님들 이름 아시나요? 그때 한 20년 전에 제일 유명하셨던 선생님들이 트로아조, 진태옥, 프랑스와즈, 그 다음에 오리지널리 이신우 선생님.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 정구호일 거예요. 구호.
그러니까 그분은 나와서 이제 성공을 한 사람이지만 정고, 이신일 선생님 딸, 프랑스화 선생님 아들, 그 다음에 김행자 선생님 아들, 그 다음에 지금 유명해진 그 정구호, 이런 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팔슨스 패션 스쿨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짜 유명한 패션집 애들이 4-5명이 다 와 있는 거예요. 나 그 순간 나 이거 때려쳐야 되겠다. 난 도저히 얘네들하고 경쟁한다? 난 왜냐? 이 학교를 돈 벌으러 왔는데 이게 같이 나가서 돈을 번다? 쟤네 엄마가 다 서포트해줘. 나는 안 되겠다. 전 진짜로 들어가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학교를 다시 갔어요. 선생님 저 패션 안 하고 딴 거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그 고생을 해갖고 또 패션을 들어오더니 왜 안 해? 근데 이제 팔슨스는 자기 선택 과목이 생기지 전까지 1학년은 거의 고등학교 같이 가르쳐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풀로 해요. 1시간도 안 쉬고. 사실 미국 대학은 그런 대학이 없어요. 근데 거기는 무조건 1학년은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근데 그게 되게 훌륭한 게요. 팔슨스는 자기들이 거기는 학원, 그러니까 대학교 인가를 받은 학교고 BFA 배첼러 디그리를 주는 학교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팔슨스, FIT 또 뭐 이런 그 학교의 차이를 잘 모르는데 어쨌든 팔슨스는 정규 4년제 대학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9시부터 5시까지 1학년 수업을 시키는 거는 직업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트를 해도 성실하지 않으면 나가서 취업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트레이닝을 시키느냐고 과목 선택 주지 않고 무조건 9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 퇴근할 때까지 그 1학년 수업을 버텨야 돼요. 근데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미국 애들이. 왜냐? 미국 애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과목 선택제를 했던 애들이라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를 묶어놓는 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학교이기 때문에 1학년을 거쳐놓고 2학년부터 이제 과목, 자기 전공 분야가 나뉘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액세서리 하겠다, 패션 하겠다. 근데 저는 1학년을 들어가서부터 과목을 바꾸겠다니까 선생님들이 야 1학년은 똑같은데 뭐하러 바꾸냐. 아니 저는 지금 크레딧을 갖고 온 게 많아서 3년 안에 졸업할 거기 때문에 이미 과목을 정하고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이 뭐 너가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그게 왜냐면 제가 그래서 커리큘럼을 쫙 보니까 뭐 우리 학교에 이제 파인 아트 그냥 순수 미술 뭐 그다음에 건축, 패션 근데 거기에 이제 액세서리 프로덕트 디자인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나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뭘 공부하는지. 나 이거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액세서리 프로덕트로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창의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만약에 팔슨스를 가면 오레이 받을 것 같아요. 이제 사고의 전환을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사진 클래스에서 뉴욕을 찍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욕을 찍으러 막 그것도 멋있게 찍어야 되니까 막 추워 죽겠는데 막 셔터도 못 누르는데 막 누워서 찍고 막 하늘을 찍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앞에 갔다가 막 센트럴 파크 고생해가지고 제가 뉴욕의 어떤 아티스틱한 장면을 찍었다고 생각해서 수업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발품 팔아서 해온 사람은 저 하나예요. 그 미국 애들은 신발, 뉴욕을 걸어다닌 내 신발, 그 다음에 뉴욕을 상징하는 사과. 그러니까 이게 크리에이티브에서 나와 걔네들은 이미 경쟁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왜냐? 나는 그때 너무 이과적인 학생이라 보이는 거 아니고 그 솔루션이 있는 거 아니면 안 믿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들은 그냥 앉아서 막 창의를 하는 애들이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과 여러분들도 이런 걸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 제일 껄끄러운가 부드러운 것을 조화로 해서 숙제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껄끄러운 것과 부드러운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콜라지를 해갈까. 근데 제가 그때 혼자 생각하는 게 막 유리를 깨가지고 막 유리를 갖다가 막 그 거칠게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무명 솜, 그 솜에서 일어나는 그거는 니들이 못 봤을 테니까 내가 이거를 갖다가 창의적으로 해가지고 막 무명 솜과 무명 솜에 이렇게 그 가지에서 솜이 튀어나오는 그 가지와 뭐 유리를 거칠게 깨가지고 막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서 내가 갔어요. 제가 어떤 애 작품에서 진짜 너무 놀랐냐면 그 요만한 나무 상자에 거친 모래를 한 가득 쫙 해가지고 입힌 이게 한 박스 담아가지고 소 내장을 얹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창의력,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리와 목화솜이랑 거친 모래와 내장하고 놓고 보면 어떤 게 극대비가 되겠어요. 왜냐면 내장은 막 매끈매끈 보이잖아요. 육안으로도.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지만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백화점을 가야 되겠다. 저는 뉴욕에 있는 백화점에 무슨 코너에 뭐가 있고 어떤 디자이너 세일즈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그 당시에 나보다 빨리 아는 사람 없었어요. 난 매일 백화점에 가 있었어요. 나는 장사를 할 거기 때문에 니네 그 창의력이 뭐고 나는 모르겠다. 나는 장사를 하러 백화점에 나가. 매일 백화점에 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에 뭐 클로드 몽타나가 지금 매출이 얼마고 뭐 이런 걸 다 알고 있었어요. 혼자 가가지고 매일 보니까 뭐가 팔리고 있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한 게 뭐냐면 그때 그 다나 캐런은 아시죠? DKNY 브랜드 그 패션 브랜드 DKNY 다나 캐런 아시죠? 그 다나 캐런이 팔슨스 출신이에요. 근데 팔슨스 다니면서 3학년 때 졸업하기 전에 이미 스카우트 돼서 그러니까 원래 다나 캐런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앤 클라인이었어요. 근데 앤 클라인의 수석 디자이너가 다나 캐런이었는데 다나 캐런이 팔슨스에서 3학년에 나가서 앤 클라인에서 성공을 시키면서 처음으로 패션 디자이너들한테 펀드 돈 대주는 창업 그런 애들이 붙으면서 다나 캐런이 이제 드디어 독립을 한다고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는데 신예 요즘 가장 잘 나가는 뭐 패션 디자이너 다나 캐런이 자기 브랜드인 다나 캐런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의 모든 액세서리와 장갑, 백, 구두 이거는 다 전 세계 제일 유명한 로버트 리 모리스라는 액세서리 디자이너가 콜라보를 한다. 그게 신문에 났어요. 제가 그걸 보고 이거구나 드디어. 내가 할 일이 생겼다. 나는 패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액세서리 전공을 한 사람이니 내가 이걸 가지고 한국에 가서 사업을 하면 난 성공을 하겠다. 정말 제가 그 기사 하나 보고 잠을 못 잤어요. 누가 나처럼 먼저 할까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5월 달에 졸업인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1월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컬렉션을. 그래서 제가 이제 4월 달이 부활절 그 방학이잖아요. 그때 제가 서울에 나왔어요. 서울에 나올 때 다나 캐런 옷을 정말 내 모든 그 저금한 걸 다 털어가지고 다나 캐런 장갑, 옷, 모자, 백 다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걸 다 입고 한국의 디자이너 중에 나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쫙 보니까 저는 좀 모던하고 좀 아방갸르드하고 이런 옷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딱 마음에 들었던 사람들이 미스지, 그 다음에 베이직의 하용수, 파라오 이 세 브랜드였어요. 그 당시에 뭐 유명한 사람들 망디레김, 이광희 뭐 많았는데 내가 액세서리를 해서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저 세 사람이다. 제가 그때 돈도 아니고 나는 딱 미천이라고는 내 옷이었어요. 옷, 백, 구두.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졸업도 안 했는데 약간의 사기지만 어찌됐든 나는 디자이너니까 저는 뉴욕에서 공부하고 온 액세서리 디자이너 노희영이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이랑 미팅을 하고 싶다.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뭐냐면 단추 장사가 동대문에 널린 게 단추인데 무슨 액세서리 디자이너가 우리 선생님을 만나러 온다고?
뉴욕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약간 특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한테 물어봤겠죠. 선생님, 뉴욕에서 무슨 디자이너가 왔다는데 선생님 한번 만나고 싶대요. 그러니까 그래? 팔슨스 나왔대요. 그때 이미 팔슨스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패션 디자이너 선생님들의 자제분들이 팔슨스를 왔으니까 아 그런 학교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학교가 엄청 유명한 학교라는 건 사람들이 알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와보라고. 그래서 시간 약속을 다 정하고 제가 그 옷을 쫙 차려입고 이제 사람들이 처음 본 옷이죠. 그러니까 이제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볼 때는 그 옷이 뭐가 달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딱 봤을 때 아 얘는 뭐기 뭔가 보다. 막 모자에 장갑에 그 자기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뭔가가 느껴질 만큼의 본인 스스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옷을 입고 갔어 선생님들한테. 그러나 내가 그냥 간 건 아니에요. 선생님들 옷을 보고 디자인을 했어요. 스케치로. 그래서 렌더링을 다 해가지고 선생님들 옷에 제가 볼 때 이런 액세서리 단추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글쎄 뭐 제가 뭐 잘났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일주일 방학에 있었거든요. 그 세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세 선생님들이 다 오케이 했어요. 그냥 내 디자인 하나만 보고 너무 좋다고 해달라고. 근데 사실 내가 뭘 하겠어요. 그 디자인 하나 하고 나 한국에 지금 와서 살고 있지도 않은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샘플을 만들어 오겠다. 그리고 나는 그거를 이제 샘플로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보여주고 주문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만드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일단 가서 해봤는데 주문이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면 너무 좋다. 샘플을 만들어 와라.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내 친구들한테 미대 다니는 애들한테 야 내가 이런 걸 만들려는데 어디다 가서 만들어야 되니?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제 그 금속공예과 나온 남자 선생님들 강사하고 그냥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그 강사 남자 둘이 동업을 하는 요만한 공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소개받아서 내가 미국에서 온 디자이너인데 이거 샘플로 좀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너무 쉬운 거지 이분들은. 왜냐면 아주 어려운 금속공예도 할 수 있으니까 단추 요만한 거니까. 그랬더니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얼마 걸리냐니까 한 2주 정도 걸린대요. 3가지. 그러면 나는 미국에 좀 갔다 와야 되니까 만들고 있어라.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 다시 와서 학교 가서 수업 듣고 졸업을 한 거예요. 5월 달에.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정말 졸업식 하자마자 뭐 걸음만 날 살려라 뭐 미국이고 이제 난 모르겠고 이제 한국 가서 사업한다. 그러고서는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 선생님들 들어오는 즉시 그 선생님들 만나러 갔더니 그 단추 만드는 애들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디자이너보다도 훨씬 더. 왜냐면 그건 처음에 은으로 만들어요. 그 샘플들을. 그래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래서 막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갔더니 선생님들이 뭐 아니나 달라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냐는 거예요. 저한테 이거 얼마 받을 거니. 제가 그때 단추 하나에 5,000원씩 받았어요. 88년에. 그것도 내가 도대체 무슨 그 생각을 했는지 미니멈 오더가 있다. 내가. 그래서 500개씩은 미니멈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그때 진짜 생각해보면 무식한 게 큰 단추는 조금 달리잖아요. 작은 단추가 많이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는 미니멈 1000개, 큰 거는 500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난 무조건 미니멈이 500개다. 미디움, 라지, 미디움, 스몰. 그러면 500개면 얼마예요? 500개면은 5,000원씩 250만 원이잖아요. 250만 원 곱하기 4만이니까 750만 원이잖아요. 세 군데 해가지고 2천만 원 넘게 벌써 번 거예요. 그 당시 아파트도 2천만 원 정도 할 때예요. 작은 아파트들이.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그것도 또 자 미니멈이 500개입니다. 그리고 나는 30% 받겠어요. 성금을. 원래 10%밖에 안 줘요. 근데 30%씩 받겠다니까 그때 그분들 옷이 50만 원씩 할 때요. 한 벌에. 그러니까 88년에 50만 원이면 지금 거의 한 500만 원 할 때요.
그때 우리나라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이 지금도 청담동에 있는 빌딩들이 다 하이패션 디자이너 선생님들 거거든요. 정말 그때는 세무서에서 나오면 하루치 매출인데 한 달이라고 해도 믿었대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되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때 장사가 잘 되시는 분들이니까 나는 5,000원 받는 게 괜찮았던 거예요. 그분들을 생각에는 그 정도 해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88년도에 이미 돈 보세요. 돈 하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정말 옷 사입고 와서 주문받은 거 물론 뭐 좋게 보면 그만큼 내가 크리에이티브 했고 뭐 좋은 점도 있었겠죠. 근데 어찌됐든 그때 제가 2천만 원을 수주를 받아서 750만 원 성금을 받은 거예요. 그때 750만 원이면 얼마인가? 아무튼 엄청난 큰 돈이었어요. 750만 원을. 그래서 이제 750만 원 먼저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들한테 와서 이제 드디어 내가 발주를 하겠다. 근데 니네 이거 하나에 얼마씩 받을 거냐? 너무너무 어려워하고 막 벌벌 떨면서 좀 비싸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봐라고. 얼마? 500원 받겠다는 거야 하나에. 그러니까 이제 이미 10배야. 이미 나는 장사를 10배로 시작을 했어요. 500원? 좋아. 근데 나는 10%만 줄게. 그래가지고 걔네들한테는 10분의 1에 게다가 나는 30% 받았잖아요. 아까 저기 그 성금을. 근데 그들한테는 10% 준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이미 그때부터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고 이제 미국을 갔어요. 다시. 그래서 미국에 가서 그 돈으로 다 쇼핑했어요. 하나도 안 남기고. 왜냐면 내가 그동안 팔스도 다니면서 그렇게 백화점을 다니면서 사고 싶었던 명품들 진짜 싹 사가지고 한 트렁크에 꽉 채워가지고 다시 왔어요. 그래서 그때 성공을 했으면 제가 오늘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갔다 와가지고 그 애들이 이제 나한테 납품해야 되는 게 4,500개 단추잖아요. 아까 500개, 500개. 얘네들이 망한 거예요. 얘네들 둘 선생님 강사들이. 왜냐면 하나씩 만들던 애들이 4,500개를 하려다 보니까 그 생각을 못 한 거야. 얼마나 이게 노동인지를. 정말 갔다 왔더니 피골이 상접을 하고 막 땀띠가 다 나고 그리고 도금을 마지막에 잘못해서 싹 망친 거예요. 진짜 내가 그때 이 돈 어떡하지? 왜냐면 얘네는 이제 뭐 10%밖에 안 받았으니까 얘네가 지금 나한테 물어줄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그 선생님한테 물어줄 돈 있잖아요. 돈 받아온 게. 나 그때 진짜 정말 자살하고 싶더라니까.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너무너무 막 진짜 너무 괴로웠는데 제가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생각해보세요. 우리 부모가 나를 10년을 뭐 의대에다가 미대에다가 돈 많이 드는 학교 다 공부시켜 놨더니 갑자기 한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니 750만 원 물어달라고 물어주겠어요? 내가 진짜 우리 엄마한테 막 그때 우리 엄마 자기 그렇게 큰 돈이 없다 그러고 막 그래서 결국은 뭐 우리 아버지한테 통사정을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다시는 서울에 안 오고 재산에 어떤 돈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면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거짓말 했어요. 내가 왜냐면 경찰에 잡혀갈지도 모른다고. 응? 왜냐면 나 사기꾼으로. 그러니까 이제 750만 원을 겨우 받아가지고 어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서 선생님들 너무 죄송한데 제가 이거 못해가지고 왔으니까 이거 받으시고 제가 나중에 다시 만들어가지고 올 테니까 선생님들이 이거 받으시라고. 그래서 다 줬는데 그 세 분이 다요. 안 받았어요. 괜찮다고. 가서 만들어 오라고. 저는 지금도 내가 미스지 선생님이 뭐 전화하셔서 뭐 부탁하면 제가 벌떡 일어나서 갖다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그 선생님들의 믿음이 저를 오늘 만들어 준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그걸로 망했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선생님들이 괜찮다고 꼭 만들어 오라고. 그래서 다시 그 750만 원을 받아갖고 나오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빨리 가서 아우 내 더럽고 치사해서 나 이거 갖고 왔다고 이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생각해보니까 이걸로 자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나 막 진짜 온갖 생각을 다 해가지고 이제
그 둘 남자 그 선생님들 둘을 혼내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난 너무 그때 충격받아서 이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 나서는 이제 너넨 죽었다 나한테. 그래서 와가지고 내가 난 지금 생각해보면 난 진짜 그런 나쁜 머리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그 선생님들한테 너네는 이거 차리는데 얼마 들었냐? 근데 걔네들이 뭐 보증금 그 조그만 그거에 뭐 해가지고 한 500만 원 들었어. 그러니까 왜냐면 걔네들도 기계가 있고 그래. 그걸 내가 압류했어요. 이제부터 내 거다 이건. 너네들은 내 인생을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도 너무 순진하고 나 이제 압류고 너네들은 내 월급 받아라 이제. 그리고 내가 사장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건 다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다. 그래서 걔네들을 내 부하로 놓고 그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우리 셋이 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막 공장을 알아보고 막 그 어떻게 하는지 이제 대량 생산을 하는 건 그걸로 해서 예전에 백화점에 가면요 모든 브랜드가 다 제 단추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20몇 살 이럴 때도 인터뷰한 기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30살쯤에는 은퇴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난 이제 성공했기 때문에 제가 진짜 그때 기사 두고 슈퍼사롱 타고 막 이랬어요. 왜냐면 10배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버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어떤 문제가 생겼었냐면, 이제 이 선생님들도 안 거야.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때는 철이 없으니까 이제 이들이 나를 도와주고 나의 팀워크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늘 너네들은 나 아니면 다 굶을 것들을 내가 먹여 살리는 거야. 막 이런 어린 마음이니까. 그리고 저는요 옛날에 월급날이 오면 가슴이 뛰었어요. 좋아서. 내가 이렇게 많은 직원들을 월급을 준다. 이게 너무 자랑스럽고 혼자 신나고 근데 아마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 신남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져서 월급날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고 왜 이렇게 괴로운 거야 이제 이런 거를 깨닫게 되는 이제 또 날들이 오는데 어쨌든 그들이 이제 약간 지금도 저는 그 선생님들한테 고맙게 생각하지 미움은 없는데 그들이 이제 독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커버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노희연 꼴보기 싫어. 너무 잘난 척하고 막 단추 납품하러 오면서도 막 자기가 아티스트 있냐 그런 게 꼴보기 싫은데 이제 나랑 있었던 선생님들이 나가서 더 공손하게 더 싸게 해주니까 이제 시장이 글로 바뀌는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뭐 저를 배워야 되는지 그거는 판단하세요. 저는 사실 그럴 때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생각했다기보다는 항상 그럴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이 시장을 떠나야 되겠다. 니네 먹어. 내가 내 부하 직원과 싸우고 싶지 않아. 특히 가격으로 경쟁하기 싫어. 나는 다른 싸움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들이 하이 패션 디자이너 선생님들한테 갈 때 저는 내셔널 브랜드라는 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한섬 아시죠? 타임마인 시스템은 아시죠? 그 한섬 타임마인 시스템의 모든 단추와 액세서리는 제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마인이 매장 1개 있을 때, 타임이 1개 있을 때부터도 그 모든 디자인은 다 제가 했었어요. 그리고 엘칸토의 무크라고 들어보셨어요? 무크 처음 나올 때 그 모든 디자인 다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의 부하 직원들이 하이 패션 디자인 선생님들한테 가서 저하고 가격 그 경쟁을 걸어왔을 때 저는 딱 끊었어요. 안 하고 세상을 바꾼 거예요. 나는 대량 생산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뭐 프랭땅, 뭐 한섬, 뭐 데코 예전에 유명했던 그런 캐주얼은 다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우리나라 액세서리 업계에서는 아마 제가 가장 많이 대규모적으로 했던 회사인데 제가 이제 그걸 하다가
어려운 적도 있었어요, 사실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지금 붕크라고 아세요? 핸드백 브랜드 아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안 되냐면, 지금 개인 브랜드로 가장 성공하고 있는 핸드백 브랜드가 붕크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작한 지 그러면 그 붕크 전에, 코롱에서 사간 브랜드가 뭐더라? 붕크 전에 무슨 코롱에 있는 핸드백 브랜드 뭐지? 크론. 크론을 만든 사람이 석정혜라는 분인데, 그분이 붕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크론도 개인이 만들어서 성공시켜서 코롱이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롱에서 이사로 계시다가 나와서 지금 이제 붕크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매출이 엄청나게 성장한 회사가 붕크인데, 개인이 성공시킨 브랜드예요. 그 사람이 내 옛날에 액세서리 할 때 내 실장이었어요. 내 디자이너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키운 그 제 실장들이 지금 그 콜롬보라는 그 제일 멋지게 제일 그 가격이 높은 그 이태리 브랜드 실장도 제 밑에 있었던 실장이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상무도 제가,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굉장히 제 프라이드예요. 나하고 배워서 내가 정말 같이 일했던 나의 실장들이 지금 요소에서 제일 성공한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어쨌든 제가 그런 브랜드를 만들면서 나중에 저는 디자이너라는 것에 대한 실증이 났었어요. 왜냐면 이 트렌드를 너무 따라가다 보니까 사실은요, 나중에 이제 어떤 슬픔 때문에 제가 나 이거 디자이너로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게, 어떻게 보면 더 프라이드를 느낄 수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품평회를 하고 이제 저희 매장이 엄청 많고 잘 나가고 있을 때 내가 막 이거 왜 이렇게 촌스러워, 막 이거 너무 이상해,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 애들이 너무 좋아해.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이거 너무 잘 만들었어, 막 이거 야 너무 괜찮아 이러면 야 20개만 주문해.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니까 나는 너무 앞선 것만 좋아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판매되는 거는 내가 안 좋아하는 거를 판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근데 저는 이제 요즘은 어디 가서나 내가 너무 앞서서 대중이 나를 몰라준다. 그리고 너무 촌스러워서 뒤처져서 대중이 나를 몰라준다. 똑같은 얘기예요. 앞서서 대중한테 외면당했으나, 뒤처져서 대중한테 외면당했으나, 그럼 앞서서 속도 못 맞춘 게 더 성공적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외면당했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앞서서 사람들한테 너무 빨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프라이드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내가 너무 빨랐어. 그래서 사람들이 못 쫓아와. 그것도 실패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제 디자이너로서 실패하는구나. 그랬을 때 제가 이거 접어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 사업을 안 하고, 사람들이 저는 꾸준히 뭔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었는 줄 아는데 저는 한 2년 동안 논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액세서리를 접으면서 식당은 부업으로 생각했던 일들이에요. 제가 워낙 음식을 좋아하고 공간 꾸미는 걸 좋아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사람이 항상, 저는 이제 뭐든지 성공했던 사람도 아니고, 물론 성공을 했었고 또 제가 그만두기도 해봤고 또 다른 세상에 대한 문도 열어봤고, 근데 제가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하나님한테 제가 늘 감사하는 건, 내 의지대로 항상 했고 또 닫았다가 다시 열 때도 항상 우위로 이렇게 세워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좋게 얘기하면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했고 난 판단력도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리고 저보다 더 성실한 사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설 수 있는 건 누군가의 도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 신의 도움이든 내 팀원들의 도움이든 뭐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셨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 서 있을 때도 좌절하지 않고 어떤 생각을 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는 거냐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지금도 넷플릭스에서 왜 승리호는 살아있다는 하루 정도만 전 세계 1위를 했는데, 지금 승리호는 왜 일주일째 1등을 하고 있는가? 이 움직이는 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회 현상에 대해서 지금 제가 대기업에서 하는 크로는 아는데 지금 막 떠오르고 있는 붕크는 잘 모른다. 그리고 왜 지금 그 패션 하우스들에서는 로에베는 지금 어느 만화 캐릭터랑 콜라보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로에베는 토토로랑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찌는 그 도라에몽 하고 있고, 또 루비통은 그 스위스 유명한 오셔라는 그런 그 아티스트랑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왜냐면 이 코로나의 우울한 시대에는 패션 하우스들도 뭔가 펀하고 재밌는 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루피셔랑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패션 업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식음료 사업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하물며 지금 넷플릭스 컨텐츠 사업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모든 관심사를 갖고 있어야만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어요. 한 우물만 판다는 건 옛날 얘기예요. 한 우물만 파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여러 우물을 팔면서 그 우물이 통과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 지금까지 길게 얘기했지만, 저는 매 순간 장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성공할 건가, 그리고 세상에는 지금 어떤 일이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일들을 다 알고 있어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요즘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해서 심심하면 뭐든지 다 들어가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해시태그를 많이 쓰고 이 해시태그에서 어떤 게 많이 들어오는지, 저는 사실은 요즘 그 마케팅 정치 경제 이런 데서 제일 유명한 책이 그리고 많이 팔리신 책이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2021 이런 책이에요. 근데 보시면 인스타그램에 포스팅이 한 700 몇십 개 되고 제 책에 포스팅이 한 2000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나에 대한 것도 있지만, 왜 노희용 책은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찍어서 올리는지, 그리고 저는 제 책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람들한테 다 답글을 달아요. 왜냐면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쓴 것이 누군가 돈을 내고 지불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나쁜 피드에도 죄송합니다 달아요. 왜냐면 그건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모두 다 저를 칭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하나하나가,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이 인스타그램 안 하면 난리 나요. 모든 전 직원 다 인스타그램 하고 해시태그를 반드시 우리가 갖고 있는 브랜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브랜드 해시태그를 다 갖고 거기에 댓글 다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으라고 해요. 왜냐? 저는 BTS 있죠. BTS가 오늘날 BTS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들은 대통령이 초대를 하든 누가 초대를 하든 걔네는 제일 먼저 인터뷰할 때 얘기하는 게 Thanks to the Army, 그렇게 얘기하죠. 아미라는 그 군단이 그 팬덤이 자기들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 BTS가 처음 데뷔한 날이 제가 그 만들었던 K-CON이라는 CJ ENM 콘서트였어요. 근데 처음에 BTS라고 막 노란색에다 이렇게 뭐냐 쟤네들은 방탄소년단은 이름이 왜 저래, 진짜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근데 제가 그들한테 깜짝 놀란 게
그때 LA의 무대에 올라가는데 미국 팬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래서 내가 야 쟤네들 어떻게 팬이 있는 거냐. 연습생 시절부터 그 트위터, SNS를 만들어서 전부 다 대답을 했어요. 지금도 웬만한 거 다 대답해요. 그게 소통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시든 인스타그램 혹시 없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있나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본인이 본인을 돈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가 인스타그램, 페북, 뭐 요새는 뭐 클럽하우스, 뭐 틱톡. 그게 저도 처음에는 한두 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해요. 사람들은 다 남들이 해주는 줄 아니에요. 저는 저 성격이 남이 해주는 거 못 견디기 때문에 제가 하는데 저도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사실 BTS가 트위터를 한다 그랬을 때도 그냥 그건 말만 많이 생기고 막 이렇게 좀 그랬는데 제가 이제 세상의 모든 아침이라는 정경련에 있는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연예인들과도 많이 친분이 있고 이러니까 그분들 초대하고 이렇게 좀 홍보 좀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그게 지금 한 7년 전? 6년 전인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요새는 인스타그래머들을 초대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인스타그래머 애들은 뭘 하는 애들이냐 이랬는데